네, 자, 이창섭의 인사이드 오늘 첫 순서는요,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살짝 털어보는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쪽집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 장미대선이라고 하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서서히 어느 후보에게 마음이 조금씩 가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표를 줄 후보들을 결정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저도 사실 이제 마음이 많이 가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은 좀 다를 거예요, 교수님. 그죠? 그렇죠. 교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럴 때 후보를 딱 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질문 훅 치고 들어오시네요. 그래요? 사실은, 어려워요? 굉장히 혹시 그럼 어려운 당 거죠. 위주로 보세요? 뭐 여러 일반 여권자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당으로 봐, 나는 인물로 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이라고 저는 이제 정답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책인데 네. 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브랜드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정당이냐 진보적인 정당에 따라서 정책이 다르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보통 당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물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워낙 여러 가지 잘생겼냐 중요한 못생겼냐 인물? 그건 아니겠죠. 농담입니다. 갑자기 아재 개그. 네. 아재. 너무 무겁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좀 네네. 아재 개그 한번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물 요소라든가 그 나머지는 이제 비합리적인 요소라 그래서 뭐 혈연, 지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또 갑자기 너무 지금 길어졌어. 편집할까봐 지금. 예.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쪽입니다. 한두 가지만 딱 얘기해 주세요. 뭘 주로 봅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요. 그걸 해줄 사람을 고르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은 또 고민하시는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더 참고하시면. 네. 정책을 보십시오. 그래, 제가 보기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분 기호 몇 번? 됐거든요. 네네. 네. 몇 번? 자, 선거법을 잘 네, 모르시나 이제 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각 후보들 각 정당에서 매일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발표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사실은 전 박근혜 정부 의 정책들을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무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없애느니 많은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사실 이게 창조경제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사실 핵심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창조경제가 뭔지 참 이 개념이 잘 정립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네, 저도 창조경제 관련된 네. 토론회 같은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대개 늘상 학자들의 문제 제기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거였고요. 네, 대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은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우리 왜 통일대박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 비슷한 네. 경우였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새로운 세계에 맞는 정책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센터나 무슨 제도가 사실은 1%도 무슨 긍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거는 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완전히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이 있고 분명히 암이 있을 텐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이게 사실 저도 좀 찾아봤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뭐 하는 곳인가 그랬더니,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게 하고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을 선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을 한번 모셔서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각 도에 지금 한 18개의 창조기업 경제혁신센터가 있다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도에 있는 혁신센터는 담당 다 대기업이 있는데 전담하는 네이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인터넷 최대 인터넷 그렇죠. 기업인데, 최대 인터넷 기업이죠. 제가 아마 그 빅데이터라는 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메인 테마로 해가지고 아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공헌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네이버를 지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사실은 이거 생길 때서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제가 문제라고 느꼈던 거는 창조경제는 창조적인 것인데 대기업한테 임무 주듯이 줬어요. 정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비교적 잘 만들어 가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발상 자체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 창조경제혁센터의 센터 장님을 모셔서
이제 곧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네. 일단 또 이슈워드를 한번 정리해 봐야죠. 네. 창조경제혁신센터 명과 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슈워드로? 제가 이제 슬슬 이제 까칠함이 또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늘 같이 하셨는데 뭐 새삼스럽게. 제가 그랬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단어로? 네. 저는 사실 그거 만들 때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한 단어로 만들면 편자라는 말 혹시 아세요? 편자요? 말 발굽이요? 그렇죠. 네. 왜요? 개발의 편자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발의 편자. 네, 왜냐하면 말에 붙어 있어야 이거 되는데. 혹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힘들게 일하시는데 뭐 폄훼하려는 생각은 예, 아니고요. 네네. 처음에 발상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이거 왜 이러세요? 아니라고 그러면 강하게 부정을 하시니까. 네. 네네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같은데 네네. 국가가 그런 식으로 개입해서 특히 이게 지금 작은 기업들에게 활력 있게 창업도 하고 중소기업도 활성화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임무를 대기업한테 맡겼어요. 억지로 그것도 사실상 대기업이 돈 안 되는데 일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에 잘 안 맞는 방식, 개발연대 방식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선배님도 한번 이번에 이제 좀 긍정적인 걸 하시죠. 전 뭐 워낙 뭐.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왔는데 참 갑자기 원로 가서 정훈이가 생각났어요. 이번에도 노래를 또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그 젊은 스태프들은 아마 정훈이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우리 연배는 정훈이 그러면 무슨 노래 제목 바로 나오죠. 로망이죠. 데뷔곡. 네. 저 나와야 됩니까? 네, 뭐가 나오죠? 정훈이 공부하느라고. 안개죠, 안개. 그렇죠. 안개. 맞습니다. 안개 써있는 것 같아서 정훈이의 안개. 그래서 갑자기 정훈이가 떠올랐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 노래를 안 하셨으면 자욱한 이 좋았는데. 거리. 거의 갑자기 노래까지 안개가 자욱한 이 거리. 마침 오늘 강원도 춘천으로 오는데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안개라고 했습니다. 이거 방송하는 날하고 다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런가? 오늘 녹화하는 알겠습니다. 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도 정리해봤고요. 이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한종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여전히 바쁘신가요? 요즘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사실 토론 이런 거 하면서 몇 번 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혁신센터가 강원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그렇습니다. 교수님을 알고 계시죠? 그럼요. 우리 강원도의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지식인이고 셀럽이신데. 고맙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확 달라지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좀 서포트 나름 준비한 멘트로. 제가 우리 한 센터장님을 모시기 전에 뒷조사를 좀 했더니 그 뭐 언론사 기자로도 계시다가 이거 네이버로 옮기셨다가 지금은 네이버에서 아예 나오셨어요? 지난 연말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혁신센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기자로 17년 일했고요. 네이버에서 딱 10년 일했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3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경제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서부터 참 논란이 많았었죠. 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사실 일부러 저기 교수님의 호가 가칠입니다. 가칠하다고 그래서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창조경제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알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창조경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창작한 거다, 새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벌써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된 나라잖아요. 영국은 이제 자본주의가 자꾸 이윤율이 떨어지니까 이놈의 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볼까 그러면서 새로운 뭔가 경제 요소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잘 살리면은 경제 성장을 좀 이뤄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창조 경제라는 모델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영국 발기사가. 이게 2000년대 중반 들면 유엔이 그것을 어떤 저개발 국가를 개발시키는 전략으로 채택을 해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일부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왜 원주의 혁신도시라고 있잖아요. 그게 다 그 당시에
어떤 창조경제 이니셔티브를 따라서 한국이 이제 받아서 하던 건데 그때만 해도 사실 한국의 여러 대표적인 경제들이 돈을 계속 잘 벌 때잖아요. 뭐 삼성 잘 벌어, 현대 잘 벌어.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대안적인 모델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지나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도 창조경제 실험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혁신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창조경제 지각국가 이 셈입니다. 오히려 지각기사다. 네, 20년이나 늦은 나라인 거죠. 네. 일단 아까 그 처음에 그 창업을 도와주는 네. 그런 분야를 보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정부 부처 여기저기에서도 사실 창업을 지원하고 해주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부서가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창업을 도와주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혁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집 앞에 뭐 치킨집 하나 차리고 싶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작게 한 뭐 서너 명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1,000명, 10,000명의 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가치를 가진 팀들을 찾아서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혁신적인 가치를 지금 표방하는 게, 표상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사업 모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그런 쪽에서 새로운 창업하는 팀들을 찾는데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뭐 실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듣자 하니까 뭐 이 여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커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 들리는데 또 어느 정도 지원을 하셨고 그중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하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말하면 뭐 숫자에 뭐 키울수록 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발굴해서 지원한 이제 창업, 저희들이 이제 되게 뭐 요즘은 혁신형 창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스타트업을 대략 58개, 약 6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빅데이터 쪽에서 뭘 하느냐라고 교수님도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별도의 어떤 업무 영역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식당 하나를 내더라도 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동 인구가 많고 경쟁자가 적고 그런 게 다 데이터 분석을 머릿속으로라도 하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그게 이제 빅데이터고, 그래서 모든 뭐 바이오 기업이든 뭐 기계공업이든 서비스 기업이든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수준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데 길거리 좌판이나 포장마차를 해도 사실 그런 거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다 알아야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내가 화장품을 파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은 어떤 화장품을 많이 쓰더라라는 게 다 그 클릭을 분석을 하면은 어느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뭘 좋아하고 어느 지역에 사는 40대 아줌마들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알아야지 딱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은 뷰티 산업에도 빅데이터를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농산물을 파는데도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또 새로운 매출원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 산업을 하는 어떤 몇 개의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도메인의 산업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그렇습니다. 극대화시키느냐 활용을. 아까 좀 얘기하다 좀 지워졌는데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60개 정도 지원했다. 사례도 그중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어느 정도 실패도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일 성공한 기업이 어디라든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미국 그 스타트업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스타트업의 성공률은 100개 중에서 3개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일종의 고위험 산업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60개를 발굴해서 보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뭐 다 이렇게 뭐 큰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강원대학교 농대 출신 학생들이 만든 로게아라는 그 꼬마 감자 키우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의 품종을 개량해서 꼬마처럼 조그만 감자로 만들어서 미니어처 만들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로 찍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어디 이제 야외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포장지에서 불 위에 올리기만 하면 양념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감자 조림이 되는 볶음이 되는. 근데 이 친구들이 창업한 지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 매출이 지금 1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감자 팔아서 100억을 벌어? 우리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의 감자 원정대 하면서 매년 자기 스스로를 불량 감자라고 자기를 망가져 가면서 이렇게 각지의 감자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작년에 64억을 매출을 냈고요. 올해 원주에는 이제 아예 감자를 요리로 하는 식당까지 오픈을 해서 그리고 구스 아일랜드라는 시카고의 수제 맥주까지 거기다 가미를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정말 대박이네요, 이 정도면, 그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센터장님이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동안 좀 막연히 뭐 하는 곳인가 궁금했던 것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해소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연기 좀 조금 하겠습니다. 사례를 좀 한번 저희들이 연기를 좀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그럴 때 한번 또 답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름하여 이게 우리 또 PD가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네. 인사이드 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김기석이고요. 지역에서 나서 자라가지고 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렵고요. 하다 보니까 왠지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로 제 인생을 풀어보면 어떨까. 특히 저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을 하려니까 막연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지? 자, 네. 센터장님, 일단 그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27살입니다. 네. 네, 아주 방금 김기석 청년의 이야기에서 가장 정말 그 감명 깊었다. 제가 제 귀에 꼭 박히는 것은 제가 아이디어가 많은데요. 사실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는 복지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돈 없는 사람에게 뭐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저희에게 뭔가 아이디어는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는 꿈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가 없는 청년에게 뭐랄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도전의 플랫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석 청년이 저는 뭐 정말 아무런 꿈도 없고요, 아이디어도 없고요, 그냥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제가 해드릴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라면 저희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도전의 플랫폼, 그러니까 뭐 공모전이라든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일단 도전장을 내보십시오. 도전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자기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도전의 징검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일단 올라타면 그때 그 징검다리에 연계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선물 지원의 패키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전문가의 멘토링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붙여드리고, 이 사람은 당장 어떤 시제품을 만들 돈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그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제 그런 상황이면. 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전화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찾아가야 되나요? 그런 데서부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센터의 이제 홈페이지나 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이 있고요. 물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잘 막막하다 싶으면 강원대학교 보동관에 있는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면 저희 센터 안에 원스톱 그 상담 서비스를 하는 전문가들이 3분이 24시간 떡 버티고 있습니다. 24시간? 사실은 24시간은 아니고요. 정말 예리하게 정말 버티고 들어오시는. 새벽 2시에 이게 생각나면 할 수 있으니까 24시간.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 그다음에 특허 전문 변리사,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자원봉사로 오신 금융 전문가, 그리고 이제 창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창업 전문가가 이 4분이 한 세트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연기할 차례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전 58살의 이창섭입니다.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전 몇 년 전에 명예퇴직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참 창업만 하면은 막 돈을 엄청 벌 것 같다는, 벌 수 있다는 이런 감언 이설에 속아서 벌써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잔 적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가게도 매달 적자입니다. 참 이 58살의 자영업자 이창섭, 저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NG 같은데. 딸려요? 좀 연기 분석을 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이창섭 자영업자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해서 이제 퇴직금과 얼마간의 이제 저축을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 하던 분들은 뭐랄까 특별한 어떤 뭐 노하우라든가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실패 확률이 적은 쪽에서 창업을 하게 좀 안전한 그렇죠. 범위에서 이제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나도 삼시세끼 먹으니까 식당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든지 뭐 닭을 튀기는 일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이런 데로 창업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두가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렇다고 다 그게 또 생업인데 장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굶어 죽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남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닭을 튀기고 있을 때, 혹은 똑같은 방식으로 닭을 판매하고 있을 때 새로운 예를 들어 가공 방식 혹은 유통의 방식에 있어서 뭔가 혁신을 좀 도모해 보시라라는, 왜냐하면 남과 달라야 그래야 그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가장 어떤 유력한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모바일 커머스라고 저희는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의 역할이 짱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하루에 2천만 명 이상이 매일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야말로 어떤 국민 포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네이버 검색 한번 안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네이버에서 클릭되는 검색창에서 클릭하는 횟수가 10억 회가 넘는 굉장히 이제 큰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보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상품의 거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강원도의 그 좋은 농산물, 해산물, 축산물을 판매하는 어떤 판매사,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는 뭐 입소문에 의존하거나 뭐 아니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잘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단계로 자기 홈페이지가 없는 분들에게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홈페이지가 네이버에서 잘 검색이 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도 하고 결제도 주문하고 결제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어떤 그 마케팅 수단들이 이미 있는데, 그것도 다 무료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하나 장만하려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2천만 원씩 써야 됐잖아요. 제대로 만들려면 더 줘야 그렇습니다.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냐? 빵입니다. 돈 1원도 안 들이고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육도 저희 센터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IT 교육까지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뭐 돈 얼마 안 들이고 장사할 수 있는 건 뻔하잖아요. 사업한다는 게 맞습니다. 퇴직자들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어디다 하면 좋아요? 뭐 상권 분석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해주나요, 그럼? 상권 분석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역시 개인의 이제 자기의 노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은 공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그 점괘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점괘를 줄 거 아닙니까? 여기가 먹이 좋다. 이 상품이 요새 뜨는 거다. 그럼 다 달려들 거고 결국
어떤 성공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좀 거두는 역할을 잘해줄 수 있겠다. 저희들 이제 이슈워드로 아까 그 참 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명과함을 표현을 해보자고 그래서 하나씩 저희들도 했거든요. 네. 우리 센터장님은 한 단어로 마무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명과함. 네네. 명은 저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명은 이게 강원도의 미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없는 강원도. 그래서는 강원도의 미래가 너무나 어두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